지난 10일 한 보도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3살 청년 마지드 레자 라흐나바드가 이란 동부 도심 한복판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채 공개 처형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란의 프로축구 선수 아미르 나스르 아자다니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 14일에는 21살 청년이 시위 참여자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줬다는 이유로 사형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9월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확히는 머리카락이 보였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다 쓰러진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혼수 상태에 빠졌던 그녀는 결국 3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마흐사 아미니의 사연을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평소 그녀가 건강했다며 반박했고 경찰 구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란 민심이 결국 폭발하고 만 겁니다. 쿠르디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시위는 점차 범위를 넓혀 이란 전역에서 3개월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장기적인 시위는 이란 역사에서 드문 일입니다. 이란 정부는 대화보다는 강경 진압을 선택했습니다. 자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실탄으로 무장한 병력을 도시 곳곳에 투입했고, 월드컵 열기로 전 세계가 뜨겁던 바로 그때 이란 대표팀의 16강 탈락을 환호하던 한 남성이 보안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이란 인권단체는 시위 가담자 18,000여 명이 체포됐고 그중 40여 명은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진압 과정에서 약 470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6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제사회도 이란 정부의 가혹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가혹한 판결에 이은 첫 공개 처형은 이란 국민을 위협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의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지난 14일 유엔에서는 이란을 여성지휘위원회에서 제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제는 이란 국내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우려하는 사안이 된 겁니다. 실제 지난 7일 타임즈는 올해의 영웅에 반정부 시위에 나선 여성들을 선정하기도 했었죠. 이란에서 변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열망이 여성, 생명, 자유라는 구호 속에 휘몰아치고 있다면서 이는 사회 전체의 다양한 고충을 짊어진 여성들의 반란이라는 것이 선정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이번 반정부 시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원이고요. 오늘은 이란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히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히잡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교도 여성들이 천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는 옷차림을 말하는데요. 가림 정도에 따라서 크게 히잡과 차도르, 니캅과 부르카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처음 히잡을 착용하게 된 건 강한 태양이나 모래바람과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종교적인 이유가 강해지면서 이제는 강제 조항이 돼버렸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다수 이슬람 국가에서는 히잡 착용이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그리고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의무적으로 히잡이나 부르카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7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사실상 국정을 총괄하면서 복장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고 있죠. 하지만 이란은 그 반대로 최근 들어 더 강경하게 히잡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라이시 대통령은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새 법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히잡 단속을 위해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하고 적발 시에는 최대 1년간 사회적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있죠. 이란은 이슬람 최초로 히잡 착용을 법으로 금지했던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1920년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지원으로 권력을 잡은 레자 샤 팔라비는 서구화와 세속주의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때문에 팔라비는 근대화를 위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1936년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카슈페 헤잡을 발표합니다. 전통 관습이었던 히잡 대신 서구 문물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죠.
팔라비의 개혁안 발표 당시 왕비와 공주들도 히잡 없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면서 히잡 금지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란이 뿌리 깊은 이슬람 중심 사회라는 점입니다. 히잡 착용 금지 발표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며 반발했고 히잡을 입지 않은 여성들을 구타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도 히잡 금지 정책은 곤혹스러웠습니다. 평생을 착용해온 히잡을 하루아침에 벗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들도 있었고, 히잡을 착용하면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벗게 되면 무슬림 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거나 구타를 당했기 때문이죠. 결국 히잡 착용 금지령은 거센 찬반 논란 속에 1941년 팔라비가 퇴위하면서 사라지게 됐고, 뒤를 이어 아들인 모하마드 레자가 통치하게 됩니다. 모하마드 레자 역시 친서방 정책을 펼치려 했고 히잡 착용을 근대화의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여성들의 권리를 법으로 제정해서 히잡 착용에 자유를 주는 백색 혁명이었죠. 1963년 백색 혁명 이후 이란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이 크게 늘었고, 지금의 이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복장과 헤어스타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중동의 패션 리더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1970년대 발생한 1차 오일 쇼크로 산유국인 이란이 경제적 이득을 보면서 팔라비 왕조가 꿈꾸던 근대 사회로 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죠. 지나치게 서구적인 국가 정책과 전제 정치가 보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오일머니를 국민에게 배분하지 않았고 왕실을 포함한 일부 기득권 세력이 차지하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죠. 이에 1978년 12월 분노가 극에 달한 시민 200만 명이 거리로 몰려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월 국왕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결국 팔라비 왕조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시위의 주축이었던 종교 지도자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탄생시키죠. 이게 바로 현재 이란의 뿌리가 된 이슬람 혁명입니다. 이후 이란에서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신정체제가 구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슬람 율법을 국가 운영의 근간으로 삼았고 반미, 반서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여성들의 각종 권리가 다시 제한되면서 9살부터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지난 2005년에는 이슬람 풍속의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도덕경찰을 신설하고 여성들의 자유를 더욱더 조여왔었죠.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이란 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장기적인 시위의 도화선이 됩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이번 이란의 시위를 이례적인 상황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체 악시오스는 10대, 20대 젊은 여성들이 시위를 이끈다는 사실이 이번 시위가 이전의 시위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SNS 등을 통해 이란 밖의 세상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또 이슬람 혁명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도 느끼고 있죠. 때문에 정부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이번 시위에 대거 참여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시위에 참여했던 17세 소녀가 실종된 지 10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란 정부는 니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유가족은 그녀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납치돼서 일주일간 신문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경찰의 살해 의혹이 불거진 거죠. 앞서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에 이어 니카의 사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시위가 히잡 강제 착용 문제를 넘어서 이슬람 공화국의 종식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확대된 건데요. 미국 CNN은 처음에는 히잡 의문사 사건이 시위에 불을 붙였지만 점차 정권에 대한 불만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이번 히잡 시위는 대통령 선거나 유가 인상, 생활비 급등 등 특정 이슈에 집중됐던 과거 시위와 달리 광범위한 연령과 계층, 민족을 아우르며 다양한 이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태의 전개와 방향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전례 없는 상황에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과 이란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폭동과 분란으로 규정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지 의료진들은 군경이 성별에 따라 총을 다르게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여성들의 경우 얼굴과 가슴, 성기를 노렸고 남성과 어린아이는 눈에 총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는 시위대의 공포심을 조성해서 저항 열기를 꺾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인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히잡 시위와 연대하려는 움직임은 더욱더 커지고 있죠.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거리로 나와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이들이 늘어났고 운동선수, 배우, 기업인들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이란 국가대표팀은 국가 재창을 거부하면서 히잡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국민 배우 타라네 알리 두스티는 자신의 SNS에 반정부 지지 게시글을 올렸다가 지난 17일 사회 혼란을 조장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이란의 유명 배우 행감의 가지아니도 지난 20일 체포됐는데요. 그녀는 자신의 SNS에 머리를 묶는 영상을 올리면서 마지막 게시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금부터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 나는 숨을 거둘 때까지 이란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자신의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팔라비 왕조부터 이슬람 혁명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히잡 착용 논란. 언론인이자 인권운동가인 마시흐 알리네자드는 이번 시위에 대해 히잡은 천조각이 아닌 종교 독재의 주요 기둥이라고 지적하고 히잡은 베를린 장벽과 같다. 이 벽을 허물게 되면 이슬람 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시위는 단순한 히잡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과 삶, 자유를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국민들의 용기가 새로운 개혁을 일으켜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월드 클로즈업 이승원이었습니다.